655번 같은 문제는 학교 기출로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절대값이 있잖아. 별로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죠, 절대값이 있는 거. 근데 이제 655번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 문제이기는 해요. 자, 일단 이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절대값이 이렇게 통으로 씌워져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를 꺾어서 올리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이 정근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K 값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5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려보니까 X축, Y축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이니까 이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5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꺾어서 뭐 할 거야? 절대값 씌웠으니까 X축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꺾어서 올리면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맞이하게 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정근선이 얘가 이제 y는 뭐가 되는 거니?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y equal ky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러면 f0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를 지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당연히 교점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한 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 체크 포인트는 얘들아 뭐냐면, 이렇게 꺾어서 올린 이런 이제 절대값 함수에서의 상수 함수하고의 교점의 개수는 꺾어 올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X축에서의 교점은 한 개가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한 개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한 개냐면은 여기 정근선의 y값에서 한 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알겠지? 이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몇 개가 되느냐? 두 개가 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만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한 번 정도는 뭐 그려보는 거 추천은 드립니다. 근데 실전에서 시험에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다 체크해서 푸는 거 뭐 너무 좋지, 안정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뭐가 소요되니까? 시간이 소요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당연히 이렇게 0일 때는 무조건 한 개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언제 또 한 개라고 얘들아? 이렇게 y 이퀄 어디에서? 정근선에서 한 개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F0하고 F3에서만 한 개가 되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값에서는 무조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어떤 약간 이제 좀 더 고난이도 문제 쪽으로 이제 가보면 이런 게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뭐 이제 여기다 미지수 이렇게 막 달아놓고 뭐 한번 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있거든. 그랬을 때 어떤 fx가 있어요. 이게 절대값이야. 이게 이제 유리함수야. 자, 그런데 이게 x equal 3에서 여기에서 y equal 3과의 뭐 교점이 한 개다, 이런 이제 뭐 값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y equal 3과의 교점이 한 개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방금 공부했잖아. 그렇지? 이거 무슨 말이야? 얘가 바로 정근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fx가 x분의 a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돼 있다고 하면 여기는 b값이 바로 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3이다 라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656번이고요. 자, 이거의 그래프가 좌표 평면에서 134를 지나고 2,4분면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K의 범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정근선의 교점이 3,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선생님이 기울기라고 표현할게요. K가 여기 있으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곱한 거, 즉 K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K값에 대한 정보가 범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양수일 때하고 얘가 음수일 때를 당연히 뭐 해야 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얘가 양수일 때는 정근선 교점해가지고 1, 3 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얘가 음수일 때는 2, 4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맞죠? 자, 그럼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하시고요. 3,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아니 3,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클 때를 지금 말하는 거야. 즉 K가 6보다 클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기냐? 당연히 여기 요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생기겠지.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1, 3, 4는 무조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4 보면은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K가 6보다 클 때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성립한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 빼기 6이 0보다 작을 때, 즉 K가 6보다 작을 때 체크 한번 해보시면 그래프가 이제 얘는 요렇게 가니까 4, 4분면만 뭐 하겠어 얘들아? 지나겠지? 그리고 나서 2,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는 무조건 얘들아 뭘 확인해야 돼? Y절편 확인하는 문제잖아. 그쵸? Y절편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양수가냐 음수가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니까 그러면 여기를 안 지나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0까지는 가능하겠지. 결론적으로 Y절편이 얘들아 확인만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문제 풀 때는 뭘로 푸는 거라고? Y절편 가지고 푸는 거야. 즉 Y절편이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을 때 Y절편이 뭐가 Y절편이라고 그랬니? 얘가 Y절편 얘기했었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K라는 친구가 0보다 작거나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야 2, 4분면을 뭐 하는 거야? 지나가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죠? 결론적으로 K 값은 이거 곱해보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K가 6보다 작다 해서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와 그 다음에 K가 6보다 크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56번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함수 문제에서 어떤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 문제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657번 같은 문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치역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속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시간이 약간 좀 아까운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그냥 그래프 그리세요. 자꾸 그려보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 1,2가 될 것이고 K값이라는 게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X축, Y축 그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가 지금 4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사실 없긴 하지만 좀 정확하게 그리려면 항상 Y절편 체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수축 지나가는구나. 그럼 이 정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겠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 뭐라 그랬냐면 치역이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마일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지금 0이니까 마일이면 이 정도 보고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는 요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x축, 그 다음에 얘가 2니까 이 정도 3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만큼에 속해 있는 정의역은 모두 정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야. 맞지? 이 657번 문제를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문제 출제를 할 때 봐봐. 이거를 만족할 때 정의역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바깥쪽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처럼 정수의 개수를 지금 물어봤잖아. 그치?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x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x값은 뭐 여기가 되겠지. 이 정도가 되겠지 뭐. 이 정도.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3이 되는 즉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x값이 이제 뭐 얼마 정도 되겠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 속한 정수의 개수를 구할 때 범위가 절대적으로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클 수는 없어. 그러면 개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림 그리면 안 돼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는 얘가 3 나오는 x값을 구하고 그거에 뭐가 되면 되겠어? 사이값이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이퀄이 들어가 있으면 구하는 값이 만약에 정수라면 그 값이 포함이 되는 거고 이퀄이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구한 값이 정수라도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것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연습할 때는 충분히 그래프 그려보시고 아 이렇구나 확신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한 10초, 15초, 20초에 끝내야 되는 문제 수준이야. 그냥 절대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안 돼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보면은요, 마이너스 1로 보면은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로 봅니다. y에 마이너스 1이면 y에 3, 얘가 만약에 3이 된다라고 하면 x값은 그때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온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5, 이게 이제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럼 0에서부터 몇 개? 5니까 6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끝나는 문제야. 아셨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나는 정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기울기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k 플러스 8이 0보다 작을 때, k 플러스 8이 0보다 클 때 두 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자, 정의역이 x가 1보다 뭐라 그랬어? 작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x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지금 뭐, 여기가 3이잖아, 3. 그러니까 1보다 작으니까는 뭐, 여기 선생님 1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1. 그럼 요만큼만 해당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얘가 3이니까 얘가 뭐 1이라고 보면 이 정도의 그래프가 나에게 주어진 그래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치역의 원소 중 정수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이라고 얘기했고 높아심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지고요. K값에 대한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무조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기본이야, 기본 중에. 자, 그런데 이 범위에서 정수의 개수가 6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지금 5니까 5는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6부터 들어가고요, 7 들어가고요, 8 들어가고요, 9 들어가고, 10 들어가고, 11까지가 어쨌든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1이라는 값이 지금 얘거든? 즉 마이너스 2에서 k 플러스 5라는 친구가 이게 지금 1값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이 1값이 결국에는 12라고 12 이거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 거야. 사이에 있으면 문제 안 되잖아. 사이에 있으면 어쨌든 11까지 뭐가 되는 거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이퀄이 이제 어디 붙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퀄이 앞에 붙어요? 뒤에 붙어요? 어디 붙어야 됩니까? 여기 11쪽에 붙어야 돼요? 12쪽에 붙어야 돼요? 12쪽에 붙어야 되겠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11쪽에 붙으면 F1 값이 11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범위에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범위에 1이 여기 이퀄이 없어요. 1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이게 11이 이퀄이 들어간다고 치면 11은 뭐 하게 돼 있어? 빠지게 돼 있지.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퀄에 대한 어떤 개념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 이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11에 들어가고 12에 안 들어가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정수 K값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이퀄이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알아듣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야 된다. 왜? 1보다 작아야 되니까 1이라는 값이 11이 된다라고 하면 걔는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산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자, 여기 같은 상황이라면 얘는 지금 이제 4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4, 3, 2, 1, 0, 마일까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5라는 친구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는 이퀄이 어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들어가면은 마일이라는 값을 뭐 하겠다는 거니까 1이라는 값이 가지겠다는 얘기니까 1이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퀄 관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왜냐면 이 문제는 시험 나오기 아주 좋은 문제라 그래. 막상 시험에서 만나면 생각보다 약간 좀 떨리는 문제야. 왜? 부등호 하나 잘못 체크해버리면 답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여러분 체크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했어. 기울기를 구했다고 하면 지금 몇 번 강조하는 거야. 계속. K에 대한 미지수에 대한 어떤 범위가 언급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작을 때, 클 때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얘처럼 정수 개수가 이렇게 되도록 했으니까 결국에는 10이라고 12하고 이렇게 이퀄이 없는 상태에서 쓰시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이퀄이 있다면 있다는 얘기는 1이 그 값부터 가지겠다는 얘기인 거고 이퀄이 없으면은 1은 그 값을 갖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알아듣겠죠? 그렇게 해서 이퀄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59번 볼게요. 659번하고 얘들아 660번 관련해서 선생님이 여기 한번 봐봐. 자, 봐봐. 암산으로 풀게 해줄게. 잘 봐봐. 자, 이게 X축, Y축이고요. 정근선이 편의상 선생님이 요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뭐 그래프가 요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자, 여기 있는 fx로 할게요. 이 fx 위에 한 점에서 정근선에다가 요렇게 내렸어. 이렇게. 알겠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나오는 이 사각형이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맞죠? 그리고 이 길이의 최소값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의 최소, 그 다음에 넓이의 최대, 이거는 다 누구 개념이야? 산술기하 개념이 되는 거야. 왜? 유리함수라는 게 y는 x 더하기 어쨌든 a 분의 b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한 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k, k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역수관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교점들을 가지고 무언가 문제를 내는 문제들은 다 산술기하 문제가 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문제들은. 알겠어? 자, 그래서 어쨌든 곡선 위에 한 점에서 길이의 최소라든지 넓이의 최대를 물어봤어. 어디에 내릴 때다? 정근선에 내릴 때. 알겠지? 정근선에 내릴 때는 무조건 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정근선에 내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에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정근선에 내릴 때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알겠지? 이 길이의
최소값 또는 만들어지는 넓이의 최대값. 알겠지? 얘네들은 무조건 산술기하야. 얘도 무조건 산술기하야.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X축, Y축에 내릴 때도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데요. X축, Y축에 내릴 때 길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길이하고 얘들아,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 최소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X축, Y축은 이렇게 내려진 상황에서 요만큼이 추가되는 것 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뭐 하는 것 뿐이야? 추가되는 것 뿐이야. 추가되는 이 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야? 정근선의 교점의 절대값이라고 보시면 돼. 왜?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알겠지? 정근선의 교점의 절대값의 길이를 내가 기존에 구한 이 길이를 가지고 뭐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거 두 개만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 두 개의 길이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자, K값이 뭐가 되는 건 이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K값이 넓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화면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이 두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2루트 K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뭐 되기는 해.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앙대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되냐? 얘도 결론적으로 얘도 정사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세 개는 정사각형이야.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K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냥. 알겠지? 산술기하 문제이기는 해. 네 개가 다 산술기하 문제이긴 한데, 정근선에서 길이, 정근선에 내린 넓이, XY축에 내린 길이 이 세 문제는 정사각형 개념으로 해서 그냥 K 활용해가지고 다이렉트로 문제를 풀면 된다. 그 뜻이야, 선생님 말은. 그런데, 이 XY축에 내린 이 넓이만큼은 얘는 여기 위에서 했던 정사각형의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근선에 내린 넓이 같은 경우는 K로 가면 돼. 정근선에 내렸을 때는 알겠지? 그런데 X축, Y축에 내린 넓이만큼은 정사각형으로 가시면 안 되고 얘는 산술, 기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식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얘는. 여기 마지막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 K값 이용해서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근선에 내릴 때는 이렇게 얘가 정사각형일 때가 뭐가 되는 거니?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X축, Y축에 내렸을 때 그러면 이 넓이가 그러면 최대가 되느냐?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뭐야? 직사각형이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을 띈 그럼 이렇게 됐을 때가 그러면 최대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제 660번 문제가 이제 뭐 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면 돼. X축, Y축에 내린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는 K로 계산하지 않고 산술기하 공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게 뭐야? 정근선에 내렸을 때 길이, 정근선에 내렸을 때 넓이, X축, Y축에 내렸을 때 길이, 이거는 모두 다 뭘로 계산하면 된다고? K값을 활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659번 문제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거의 그래프라고 했어. 쌤이 이 문제만 일단은 그래프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얘는 자, X축, Y축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가 2 이렇게. K값은 2에서 6을 빼는 거니까 K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래프 위에 한 점 피해서
유리함수 그래프의 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PQ라고 하자. 그랬을 때 PQ 제곱, PQ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길이일 것이고 길이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무조건 정사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 쌤 말이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뭐가 되는 거고요? P점이 되는 거고요. X축에 내린 거 얘가 바로 Q가 될 것이고 이 점이 여기 있는 점이 바로 뭐가 되냐? 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QR의 제곱이야. QR의 제곱은 이 길이를 내가 구하는 거나 이 길이를 구하는 거나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같죠. 왜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맞죠?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거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K의 뭐지 얘들아? 절대값이지. K 절대값.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넓이는 4가 될 것이고요. 얘가 4가 된다는 얘기는 이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된다는 얘기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그거의 제곱이니까 바로 8이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는 딱 이것만 판단하면 돼.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그래프 그 함수 위에 한 점이 있어. 거기에서 정근선에 내렸다. 그러면 길이든 넓이든 무조건 그냥 K값 가지고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X축, Y축에 만약에 내렸어. 그랬을 때는 길이는 K값 가지고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넓이는 K값 가지고 구하면 답이 잘못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 보니까 자 그래프는 최소한으로 그리는 거야. 공부할 때 열심히 많이 그리시고 시험 볼 때는 그래프를 최소한으로 그려야 돼요. 알겠니? 선생님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쭈르륵 쭉 읽어보면서 정근선에 발을 내렸다고 했네? 그러면 정근선이 근데 이렇게 정근선 이렇게 그리면 돼 그냥. 그리고 이렇게 내렸겠네? 이 정도만 그려도 상관없다고.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P고 얘가 Q고 얘가 R이겠네? 이 길이는 이 길이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K값만 구하면 된다. K값이 2에서 6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면 이 넓이가 4니까 얘가 2루트 2겠네? 그거 제곱이니까 8.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돼.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거밖에 필요 없어요. 알겠지? 이해되죠? 만약에 여기서 X축, Y축에 만약에 내렸다라고 하면 X축, Y축에 내렸어.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X축, Y축에 내린 길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이 정근선에 내린 이 두 길이가 뭐 할 때? 가장 짧을 때가 당연히 최소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X축, Y축에 내린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라고 하면 정근선이 지금 뭐냐면은 3, 뭐가 되는 2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변이 2고 얘가 2잖아. 그치? 4에다가 이거의 절대값 5 더해주면 9가 답이 된다. 이런 풀이 정도만 이제 필요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알아듣겠지?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대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위의 점에서 X축, Y축에 내렸어요. 좀 똑같은 이야기 여기까지는, 그치? 그런데 그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면 Y라는 거는 X로 이거니까는 마이너스 1분의 2 그대로 가고요. Y로 2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얘 정근선의 교점이 1,2고요. K값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잠깐 선생님 그려볼게요. 얘도 사실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근데 일단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얘가 1,2니까 얘가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2가 이렇게 있다. 좀 더 크게 그릴까요? 1이 있고요. 2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x축에 내리고 y축에 이렇게 내리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친구, 이 넓이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게 정사각형일 때 최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점을 일단 잡아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점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자, x를 a라고 한번 해보면은, 여기다가 a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a-1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될 것이고, 결국에 이 넓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값이 a고요. 이 값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바로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넓이 s라는 거는 얘 두 개 곱하니까 a-1분의 2a 플러스 곱한 겁니다. 뒤에 거 곱하면 2a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다시 2a를 뭐 a 빼기 1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건 알아서 하세요. 뭐 2배의 a-1 이렇게 하시고 플러스 2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하시든 2a를 뭐 a 빼기 1로 나누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s라는 거는 a-1분의 여기 2가 있겠죠. 그리고 더하기 얘는 그냥 내려오니까 2a 더하기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이제 넓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a 빼기 1이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여기에 세팅해줘서 산수기하 방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그게 바로 내가 구하는 넓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좌표 설정해서 이렇게 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나중에는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고요. 좌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좌표 a, 그냥 이거야. 결국에는 뭐 당연히 a, fa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얘네 둘이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자,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빼기 3의 그래프의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는 마이너스 1,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선 얘가 두 점근선과의 교점을 각각 BC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1차 함수식이 나오면 당연히 미지수가 있을 때 이 미지수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게 뭐 당연히 기본 포인트죠. 뭐가 되겠습니까? m으로 묶어주면 x 빼기 2니까 2, m 상관없는 친구들 y, y는 1 이렇게 되겠지. 즉 2, 1은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잠깐만 얘들아 그려볼게. 점근선은요 마이너스 1, 2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2,2를 2,1이니까 여기 정도 되겠다. 얘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를 반드시 지나면서 m에 따라서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뭐 적당히 뭐 그려지겠지. 그쵸? m이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요렇게라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져? 여기에서 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듣겠지? 그러면 나는 당연히 여기에 좌표가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얘는 뭐 의미가 없고 상관없고 당연히 여기 있는 좌표하고 여기 있는 좌표 선생님 얘를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 P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A하고 B를 내가 구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A, B는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A는 X값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 하시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다. 괜찮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네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B는 Y값이 뭐가 돼? Y값이 2가 되는 거잖아. 그쵸? Y값이 2가 되는 X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1 넘어가면은 mx-2m이 1 될 것이고 넘어가니까 x라는 거는 m분의 2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m분의 2m 플러스 1, 2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여기 PB 길이하고 PA 길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P 일단 A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2에서 얘를 빼야 되겠지. 그쵸? 빼기라는 거는 뒤에 거에 부호를 바꿔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m이니까 3m. 그 다음에 부호 바꾸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2하고 더하면은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BB 같은 경우도 얘가 X, 이번에 얘가 크겠지.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M, 2M 플러스 1 더하기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를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곱해주고 2분의 1 곱해주면은 그게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3m 플러스 1. 사실 얘는 m 플러스 1하고 얘는 2잖아. 그치? 2니까 플러스 3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겠지.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 딱 보는 순간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 너 산술기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산술기야. 자, 선생님이 휴대전화 정리 한번 해주면 여러분이 산술기하를 배우기 전까지는 여러분한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어? 한 가지밖에 없었어. 그게 바로 뭐야? 2차 함수거든. 1차 함수는 최대 최소가 없잖아.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범위가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2차 함수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문제에서 특수한 상황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어쨌든 간에 식을 뭔가 만들어서 2차 함수의 꼴로 내가 변형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이. 알아듣겠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산술기하를 배웠잖아. 그럼 산술기하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역수 형태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즉 2차 함수 형태가 아니라 2차 함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대값 최소값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아 최소값 구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뭔가 내가 PAP 부분 이런 식이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했을 때 두 개 값 말고 뭐 나머지 값들은 그냥 편하게 나올 거니까 거기에서의 산술기하 값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아 너가 소속이 어딘가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 되게 중요해. 그래야 내가 헤매지 않고 그 방법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662번도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게 얘들아 뭔 소리니? fx하고 f 인버스 x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fx하고 f 인버스 x가 같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지 얘들아?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 equal x 위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유리함수에서 같아지기 위해서는 정근선의 교점이 y equal x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체크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y equal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2가 뭐 해야 되겠어? 같아야 된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b 값이라는 거는 바로 2가 되겠구나라는 거는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fx의 그래프의 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BC가 되고요.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 그랬니? 5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란 얘기야? 얘가 지금 5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의 넓이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1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니 얘들아? K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결론적으로 여기서 K값을 한번 보시면 K값은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A 하시고요. B가 지금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0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거 왜 이런지 이해되니? 결론적으로 A 값은 뭐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어? 6이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8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정근선의 교점입니다. 알겠지? 정근선의 교점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한 넓이나 이렇게 한 넓이나 이 넓이는 모두 다 얘들아 뭐 한 거니? 똑같지? 뭘로 똑같습니까? K의 절대값으로 똑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당연히 알 수가 있어야 되겠지. 맞죠? 이거는 자, Y는 X분의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X가 넘어가면은 X 곱하기 Y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잖아. 즉,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K값인 3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 K값이 뭐가 되는 거야? 절반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 자, 그 다음에 663을 좀 한번 보시면요.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a 더하기 b값 한번 구해보라고 했네요. 자, 1,3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역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쵸? 이거는 뭐냐면 얘는 fx 함수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역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고1 때 이런 게 조금 해석이 잘 안 돼요 아직은. 근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치? 어떤 fx에 뭐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은 원함수에 대한 x축,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f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얘하고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일치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k값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k값은 2다 라는 걸 나에게 알려주는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들아 fx 입장에서 정근선의 교점이 a,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f 인버스 x에서의 정근선의 교점은 뭐가 되지? 당연히 xy가 바뀐 거가 되겠지. 그러면은 b,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네.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fx가 지금 뭐냐면은 마이너스 a, 3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됐죠? 자, 원래 이거야. 자, 마이너스 a, 3이 정근선의 교점이야. 그런데 내가 인버스 거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x로 2만큼이니까 이거는 지금 점이잖아. 그렇지? 점이니까 도형의 이동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x에다가 플러스 2를 하시고요. y에다가는 마이너스 2 적용을 하면 얘가 바로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돼? 아, b, i. 원래 이거의 반대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돼?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a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 k 값이 2라고 했으니까 k 값은 이렇게 곱한 거에서 자 b에서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3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뭐란 얘기야? 2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b값이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a값 b값이 마이너스 둘 다 1이니까 두 개 합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보자 라고 얘기했고요. 얘들아 기억번에 이거 별표 5개 쳐놓고 여기다가 실수 유발하기 아주 좋은 항목이다 라고 좀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F4하고 F 인버스 4가 뭐하다는 얘기더라? 똑같단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말은 결국에는 어디를 지난다는 말이니? 4,4를 지난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fx하고 f 인버스 x가 똑같네. f하고 f 인버스가 똑같네. fx하고 f 인버스가 똑같네. 얘를 절대 이렇게 바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여기는 정근선의 교점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 c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 친구를, F4하고 F 인버스가 똑같으니까, 그럼 fx하고 f 인버스 x가 똑같네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얘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왜? y 콜 x 위에 있을 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b 더하기 c가 뭐가 돼? 0이 돼가지고 기억번이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 지금?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fx 함수가 4,4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만족한다고. 쌤이 예를 들어 볼게. y는 x분의 4 더하기 3이랑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당연히 얘가 fx면은 f 인버스 x하고 당연히 얘하고는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지. 근데 여기다가 4를 한번 넣어봐. 그럼 뭐가 나와? 4가 나오지. 즉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얘는 당연히 4,4야. 그러면 당연히 인버스도 뭐가 되겠어? 4,4가 되겠지. 이 조건은 당연히 만족을 해요. 그러나 b 더하기 c가 0이 되지는 뭐한다는 거야?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것이면 당연히 이것이겠지. 이것이면 이거 되는 거야. 근데 이거라고 해서 얘가 되는 게 뭐 한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명자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가 되겠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어렵게 섞어서 막 내버리면은.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면 당연히 함수 값은 같겠지. 근데 어떤 특정한 함수 값 하나가 같다라고 해서 함수 자체가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잘못된 선택지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원함수, 역함수 같으면 함수값 당연히 같아. 알겠지? 유리함수에서는 y 콜 x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를 원함수와 역함수 같다로 확대 해석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니은번 볼게요. 자, y 콜 fx의 그래프가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얘는 둘이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b라는 친구가 c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f0이 0이래. f0이 0이면요. 0을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면 b분의 a 더하기 c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이 친구가 뭐라는 얘기야? 0이다 이 말이 되겠지. 알아듣겠어?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a가 c 제곱이냐라는 걸 지금 나에게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b가 c니까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c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b 자리에 마이너스 c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당연히 c분의 a가 c가 돼야 되니까 a라는 친구는 c 제곱이 된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b가 아닌 이무에 두실 수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니 얘들아? 이게 x가 작으면 y 값은 크냐 그 얘기잖아. 즉 감소함수냐 라는 거 물어본 거잖아. 맞죠? 디귿번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한번 봐봐.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정근선 교점이 얘잖아. 그치? 정근선 교점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게 정근선의 교점이 알겠지? 이게 뭐 y 콜 c가 되고 얘가 x 콜 마이너스 b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들아 이 fx 함수는 감소함수인가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아니에요?
뭐야? 이거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아니야? 감소함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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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함수가 맞으면 디귿번 참이겠네. 감소함수 디귿번 이게 감소함수 말하는 거잖아. x가 작을수록 y 값이 뭐라는 거? 크다라는 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감소나 증가라는 개념이 되려면은 실수 전체에서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함수가 돼야 돼. 즉 연속함수라는 고2 때 배우는 거 개념인데 이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이거 감소함수라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점이 하나 있고요. 이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점을 놓고 만약에 분단하고 한다면 이 두 점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됩니까? 증가 관계가 되죠. x가 커지니까 y가 뭐가 됐어? 커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감소함수가 되려면 안 되는 건 아니야. 뭐 하면 돼? 당연히 이쪽 부분의 경계 한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즉 정의역이 제한된다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b보다 크다라든지 x가 마이너스 b보다 작다라는 범위 안에서만 따지면 이 디귿번이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수 전체에서 임의의 두 원수 어느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점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이 두 점은 증가관계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디귿번도 뭐가 된다? 참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번만 정답이 되는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선택지들이니까 꼼꼼하게 좀 복습을 좀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665번입니다. 이거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시오. 일단 체크해보자. 얘는 4,4가 된다. y = x에 대해서 뭐가 되겠어? 대칭관계가 되겠구나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렇게 곱한 거에서 곱하면 0이죠. 얘는 플러스 0이니까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니까 k 값이라는 거는 16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네. 유리함수는 항상 정근선의 교점, k 값 이거 두 가지를 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y = 4고요. 이게 x = 4가 될 것이고 k 값이 16이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선생님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유리함수 문제에서 얘들아 어떤 사분면을 지나느냐 지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면 x축 y축을 그려주는 게 줘야 돼 무조건. 그런데 어떤 사분면을 지나냐 지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 x축 y축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정근선의 교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 해석하시는 게 훨씬 편해. 오히려 헷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x축 y축 그리고 정근선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하기는 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정근선의 교점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봅시다. x가 4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뭐 알다시피 이거는 뭐 fx하고 f 인버스 x가 같다라는 뜻이니까 y = x 대칭관계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미 우리는 정근선의 교점이 4,4 얘네 둘이가 같은 거를 보니까 fx하고 f 인버스 x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 되는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이 0보다 작다. m이라는 거는 x 앞에 있네요. 그쵸? x 앞에 있으면 m이라는 거는 뭡니까? 1차 함수의 기울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항상 이런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나와가지고 뭐 잘 알겠지만 m으로 묶어보시면은 얘는 4, m이 아닌 거 묶어보면 4,4를 지나는 거지. 즉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야? 음수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직선은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하고는 만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번도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가 4에서 A는 4보다 작고 B는 6보다 작다라고 했네. 4보다 작으니까 이쪽 어떤 한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얘는 이쪽 어떤 한 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A, B가. A, B 길이의 최소값이 8루트 2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A, B의 최소값은 당연히 K값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K값이 얼마입니까? 16이야. 뭐가 16이란 얘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넓이가 16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넓이가 16이면 얘가 당연히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4루트 2가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돼? 4루트 2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런적으로 이 두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의 길이의 최소값은 8루트 2가 된다. 정답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으로 체크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뭐 일차함수가 있네요. 일단 유리함수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K값이라는 친구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1이구나 라는 사실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K로 묶었더니 뭐가 됩니까? 1, Y는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자, 이렇게 되고 A와 B의 교집합, 즉 교점 이야기야. 교점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네. 그러니까 교점이 어쨌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교점이 있게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뭐냐면은 y 이퀄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k 값이 1이니까 그래프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1, 마이너스 6이 1, 마이너스 6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적당히 뭐 이 정도 오시면 되고, 그쵸?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적당히 뭐 이 정도 그냥 오면 되겠지. 알아듣지? 뭐 이 정도 그냥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뭐라고 얘들아? 교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K값을 판단할 때는 항상 K가 0보다 클 때 확인하고요. K가 0일 때 확인하고요. K가 0보다 작을 때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자, 가장 간단하게 K가 0이야. K가 0이란 얘기는 기울기가 0이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럼 교점이 있어 없어? 있어. 당연히 K가 0인 값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는 거지. 맞죠? K가 0이 돼야 돼, 무조건. 그것만 확인해도 답이 5번이네요. 맞죠? K가 반드시 0이 돼야 되잖아.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교점이 생기니까. 그것만 체크하셔도 1, 2, 3, 4번이 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참 문제 낸 사람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자, 어쨌든 K 0 가능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양수일 때는. 무조건 다 되겠지, 양수일 때는. 그럼 양수는 무조건 뭐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할 때 약간 사실 여기가 뭐 약간 디테일하게 좀 뭐 나오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두 가지만 가지고도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문제도 되게 많아, 사실은. 근데 양수가, 얘한테 양수도 없잖아, 그치? 그럼 뭐 5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K값 0 대, K가 양수 다 가능해. 그럼 K가 이제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당연히,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뭐 했을 때, 이렇게 접할 때,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다. 이해되지? 그러면은 이 사이만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아니면 되는 거야.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난 이렇게, 나 같은 거 이렇게 풀겠어. 무조건 K 구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쌤이 아까 말한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하나씩 제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도 자, 이 문제 보면은 여기 사이만 아닌 나머지는 다 뭐가 근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사이라는 거는 어쨌든 얘가 K, 얘도 막 얘도 음수가 되겠지. 일정한 음수 부분이 아닌 나머지 전체가 다 되는 거잖아. 그거를 판단하고 있는 게 누구냐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굳이 뭐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하고 갖다라고 그러고 뭐 하는 거야? 판별식 해가지고 뭐 구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 같은 거는 뭐 그렇지 않지만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푸셔도 돼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실제 여기가 마이너스1하고 마이너스4는 여기는 두 개를 갖다라고 놓고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해가지고 0이 되는 K값을 아마 구해보시면 마이너스1하고 마이너스4가 아마 근으로 나올 거야. 이해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좀 영리하게 문제 풉시다. 자, 667번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4인 그래프 위의 두 점 a, b에 대해서 a, 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얘들아 여기서 a, 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거를 지나는 이 a, b의 점이 무조건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되냐? y 콜 x에 대한 대칭 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이 그거를 나에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보장해주고 있는 거야. 즉 여기 있는 이 점을 내가 A, B라고 보면 여기 있는 이 점은 B, 뭐라고 보면 돼? A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5A 곱하기 5B가 16이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게 Y 콜 X일 거니까 여기 있는 5A의 길이와 여기 있는 5B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5a 곱하기 5b가 16이라는 거 보니까 이 길이 5a 길이 얘는 4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AB의 길이가 얼마냐고 나에게 물어봤거든? 그럼 AB 길이라는 거는 자, AB는 루트 하시고요. A에서 B를 뺀 거의 제곱, 그치? 더하기 B에서 A를 뺀 거의 제곱. A에서 B를 빼거나 B에서 A를 빼거나 제곱하면 두 개 똑같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찾을 거는 2에 A-B의 제곱 이게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이런 식의 것들은 다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이 길이가 4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얘가 지금 A, B잖아. 그러면은 피타 아저씨 나에게 알려준 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A고 얘가 B란 얘기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란 얘기야? 16이다 라는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두 XY의 곱은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K값일 거니까 그게 바로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는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A-B의 제곱 이거 알고 이거 알잖아. 다 푼 거 아니야? A-B의 제곱이라는 거는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그치?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고요. 얘가 막 8이니까 네가 8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네가 8이야. 2 곱하니까 16이야. 그럼 A, B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여기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도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자, 얘하고 만난다 라고 되어 있네. 여기, 이거 얘들아 이렇게 좀 네모 좀 쳐보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볼게요. 여러분한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 요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거는 당연히 기울기가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PQ라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y 꼴 x에 대한 대칭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P를 갖다가 내가 A, B라고 보면 얘는 당연히 B, A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게 뭐냐면 x 더하기 y가 8이잖아. 그렇지? 이 x 더하기 y가 8이라는 건 얘들아 이런 의미다. 여기에 이무의 점이 있거나 여기에 이무의 점이 있거나 여기에 점이 있거나 여기에 점이 있거나 여기에 점이 있거나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x 더하기 y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8 된다 이런 의미야. 이거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거 하나 콕 집어서 명확하게 아는 거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뭘 확인할 수가 있냐? 아, 여기 있는 A, 이 P라는 점이 A, B인데 여기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는 뭐라는 거? 8이라는 정보를 내가 하나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봐봐. PQ의 X 좌표의 곱이 얼마라고 얘들아? 14야. 그치? PQ의 X좌표의 곱.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하고의 곱이 얼마란 얘기니 얘들아? 14란 얘기니까 당연히 AB가 14란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OP 더하기 OQ야. OP 이거 더하기 OQ 이렇게 되겠지. OP가 뭐가 되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OP가 이거고 OQ도 이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뭘 구하라는 얘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냐? 이거 구하라는 말이지. 근데 나는 이미 더하기 값 알고 곱하기 값 아니까 곱셈공식이 변형공식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수준의 문제야 그냥. 되게 단순하죠? 사실. 자, 669 한번 가볼게요. 669 문제는 선생님이 마플 교과서 할 때 풀어줬던 문제니까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점 A가 마이너스 2,2야. 자, Y는 X분의 2, 여기 BC.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B와 C는 Y 이퀄 X 대칭이다 라고 했네. 대칭이라고 했고요. B가 얘가 알파, 베타면 너는 베타, 알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냐 라는 거를 지금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쵸? 자, ABC의 넓이가 2 루트 3이다 라는 정보 나에게 하나 줬고, 그래서 쌤이 이제 이렇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냐면은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기울기가. 그래서 얘도 요즘 이렇게, 얘도 마이너스 1이겠죠. 기울기가. 그럼 두 개가 평행하니까 여기 있는 이 A점 대신에 선생님이 요렇게 해보면 이 녹색 부분의 넓이나 이 부분 넓이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같아진다 라는 사실 내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자, 삼각형 ABC 넓이가 2루트 3이니까 우리는 좌표를 지금 0,0이라는 거 베타, 알파, 알파, 베타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거 이용하시면 2분의 1 하시고요. 자, 얘 알파 제곱이 베타 제곱이잖아요. 그치?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지금 뭐합니까?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이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잖아. 그럼 당연히 x값이 y값보다 뭐하니까? 크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원래 누가 큰지 모르면 절대값이 들어와야 되겠지.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알죠? 자, 이 친구가 뭐라고? 2루트 3이다 이 얘기니까 넘어가면 4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결론은 자, 이제 결론 내릴게. 얘들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냐 물어봤고, 나는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4루트 3이라는 거 알고, 또 하나는 내가 뭐 알고 있냐? 자, 베타, 알파가 여기 있는 점이고,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는 뭐가 되겠어? K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값이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자, 이거 세 개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쌤이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뭐 여러분 보자마자 막 인수분해 하려고 하고 막 또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그렇지? 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이렇게 보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알파 제곱을, 베타 제곱을 그냥 얘를 A, 얘를 B라고 놓을게요. 알겠지? 그러면 나는 A 더하기 B가 얼마냐? 라는 거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나는. 그런데 A 빼기 B가 4루트 3인 거 알아. 근데 얘는 알파 베타잖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아니잖아. 그럼 양변 뭐 해버리면 돼요? 제곱해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니까 A, B가 뭐가 되는 거니?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뭐 이거 가지면 여러분들 다 끝난 거 아니야? A 더하기 B는 루트 하시고요.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4AB. 이거 이용하시면 A, B는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보고
인수분해병 걸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식이 복잡해집니다. 알겠지? 이게 차수가 이렇게 같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알겠지? 뭐 별 문제 아니니까 노가다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A, B가 얘가 5고요. 그 다음에 뭐 BC, 뭐 CD, 그 다음에 DA가 모두 다 3인 등변 사다리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줬습니다. 뭐 이렇게 줬고 얘 X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뭐 SX라고 하고 SX의 식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자 라는 얘기네. 그치?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이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이 밑변의 길이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뭐 이 부분의 높이 값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뭐 어쨌든 이 친구는 뭐 잠깐 놔두시고요. 여기 있는 H는 내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지. 등변사다리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요렇게 잘랐을 때 이 두 변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니?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5인데 얘가 3이니까 결국에는 2를 갖다가 얘네 둘이 나눠가줘야 되니까 이 친구는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는 H라는 거는 뭐 이거 하니까 루트 뭐가 되겠어?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뭐 얘는 내가 해결했어. 그럼 이 친구 DF만 내가 어떻게 할지 체크하면 되겠지. 그럼 DF 길이는 사실 누구를 알면 되냐? 여기 있는 CF의 길이를 알면 3에서 CF의 길이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CF의 길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배웠던 닮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뭐 X 대 X 더하기 3은 이 친구 CF 뭐 K라고 할까요? 일단 그럼 K 대 5 이렇게 되겠지. 나는 누굴 알아야 돼? K값 알아야 돼. 그래서 K값 알아야 되고요. K값은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K라는 거는 우리 편이 어디로 가고 분모로 가고 니네가 그럼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DF라는 거는 3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3분의 이게 DF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뭐 2분의 1 곱하기 얘 여기 루트 8 약분하면 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DF 여기에다가 이거 뭐 좀 이쁘게 정리해주고 루트 2만 뭐 해주면 되겠어?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 뭐 그냥 이런 문제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스타일은 아니에요. 모의고사 문제 그냥 변형한 문제인데 알아듣겠죠? 자 얘기 한번 볼게요. 이거 671번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우리 학교에 잘 나오지는 않는 문제긴 합니다. 참고해보고. 자,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 2b가 정근선의 교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 해석을 좀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얘 선생님이 gx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gx 함수는 얘는 fx를 얘를 오케이? x축으로 얼마만큼? 2a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다 눈에 보이지 정도는 y축으로 얼마만큼? 3분의 a만큼을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gx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얘들아 유리함수인데
꺾어서 올렸어. 꺾어서 올렸는데 y축 대칭이 된다.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정근선의 교점이 0,0이라는 겁니다. 좀 그려볼게요. 이게 xy축이고요. 정근선이 만약에 이렇게만 있다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알겠지?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쵸? 그럼 꺾어 올리면 얘는 이렇게 되겠다. y축 대칭이 될 수가 없죠. 얘가 x 이퀄 p라면 x 이퀄 뭐가 되겠어? p 대칭이 되겠지. 맞나요? 자, 공부합시다. 자, 보세요. 이제 이런 거를 잘해야 이제 고2 때 이제 뭐 어쨌든 미분적분 하여튼 함수 해석하고 또 수능에서도 고득점 맞을 수가 있어. 잘 봐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 단순하게 나와서 그냥 y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y축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지? x 이퀄 0이 y축이죠. 맞죠? y축의 다른 말은 x 이퀄 0이고 x축의 다른 말은 y 이퀄 0 아니니. 그쵸?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y축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좀 편하고 이제 그러겠지만 y축은 x 이퀄 0이라는 것도 좀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정근선이 만약에 x축이 x의 정근선이 y축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꺾어서 올렸을 때 당연히 y축에 대한 대칭 관계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상황에서 뭐 x 이퀄 2에 대해서 꺾어 올렸어. 유리함수를 꺾어 올렸어. 그랬더니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x 이퀄 2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정근선의 x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x의 정근선이 y축이 아니고 다른 값이면 절대 y축 대칭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그러면 y값이 만약에 이렇게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꺾어 올리면 요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절대적으로 y축 대칭의 모양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는데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 말은 정근선의 교점이 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x축, y축이 정근선의 교점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꺾어 올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y축에 대한 대칭함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나는 이제 뭐 체크하면 되냐면은, 여기. 자, 마이너스 6, 이 B였던 친구를 얼마만큼? X로 2A만큼. Y로 얼마만큼? 3분의 A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네가 0이고, 네가 0이 된다? 뭐 이런 말이야, 그냥. 너무 간단한 말이지, 사실은. 하기만 하면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A 값이 3 나올 것이 A 값이 3 나오면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그 두 개 문제다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함수값만 구하시면 끝나는 그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확실히 이해해야 돼, 이런 것들은. 했고요. 이제 무리식 문제 좀 잠깐 풀 건데, 사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세요. 뭐, 그냥 풀면 될 것 같고요. 673번도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혹시라도 안 접해 볼 친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가끔씩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쌤이 한 번만 좀 다뤄줄 테니까, 사실 이런 거 거의 뭐 중3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사실은 되긴 하죠. 뭐, 우리가 루트, 무리수 배웠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자, 보면 얘들아, 이거에 소수 부분을 뭐라 그랬어? fn이라 그랬지. 얘들아, 루트 2가 있으면 루트 2의 소수 부분은 얘들아 뭐니?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 되겠지. 뭐 어렵지 않잖아. 그쵸? 왜 그러냐면 무리수라는 게 결국에는 정수 부분이 있고요. 소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소수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얘 넘어가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소수 부분이란 건 뭐냐면 얘들아, 원래 나에게 주어진 그 값, 뭐 무리수 할게요. 무리수에서 뭐 빼면 되는 거니?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체크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n제곱 더하기 2n이 이거에 그러면 정수가 과연 누구냐 그 얘기야. 알겠니? 뭐 간단합니다. 얘가 지금 루트잖아. 그래 안 그래? 루트죠? 루트고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될 때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 뭐가 될 수가 있어?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쵸? 그리고 뭐 분수는 없으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만 되면은 뭐가 될 수가 있어? 정수로 튀어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이 되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고요. 플러스 1이 있을 때 그때 정수가 n 플러스 1 되겠지. 다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이렇게 더해줬을 때 n 플러스 1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 이 친구는 n 점 뭐시기 이렇게 되겠지. 쉽게 말하면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거의 소수 부분 fn이라는 친구는 누가 되냐? 루트 원래 주어진 식에서 정수 부분을 뺀 이게 바로 fn이다 라고 보시고 그냥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항상 완제만 생각하면 돼. 완제만. 알겠지? 완제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그냥 1만 있으면 완제가 되잖아. 뭘로? n 플러스 1로. 근데 거기다가 2가 추가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n 플러스 1.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수 부분은 n 플러스 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여기가 만약에 뭐 4n 제곱 더하기 4n 빼기 1이다. 아니 4n 더하기 1이다. 그럼 얘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완제네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4n 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1이 완제가 되겠지. 근데 그걸 넘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n 플러스 1.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정수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죠?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자, 674번. 67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얘들아 나온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숫자 바꿔서 나와요. 다른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 뭐 그냥 법을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거든. 자, 일단은 이거부터 봐봐. 얘들아 A의 밀도는 B의 밀도의 몇 배냐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A의 밀도는 B의 밀도의 몇 배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0은 2의 몇 배죠? 5배죠? 왜 그렇게 나왔죠?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로 나눴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뒤에 거의 몇 배냐라는 얘기는 얘는 B분의 A가 뭐냐 이것 말하는 거 일단.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얘들아. 이런 문제가. 뭐 A는 B의 몇 배냐? 그러면은 앞에 거를 뒤에 거를 다 지금 B분의 A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 밀도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길이가 L이야. 그러니까 L은 너는 길이야. 길이. 너는 길이. 그 다음에 현의 장력, 밀도, 장력. 너는 장력. 이거 뭐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라고. 알파 베타는 들어봤어요? 알파 베타도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알파 베타가 어느 나라 알파벳이야? 그리스 알파벳이잖아. 영어의 R에 해당하는 그리스의 알파벳이야. 로야, 로. 로라고 읽으면 돼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친구가 이게 바로 밀도가 되겠지. 밀도에 대한 궁금하니까 일단 난 이 식을 뭐 할 거야? 밀도식으로 바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얘부터 먼저 보내자. 그러면은 이 로 분의 t라는 친구가 얘가 넘어가니까 ELW가 될 것이고요. 양변 제곱을 해서 자리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 이 로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1로 가니까 얘는 제곱할 겁니다. 4L 제곱 W 제곱 분의 얘는 T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얘는 제곱하면 안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밀도야, 얘가. 자, 그래서 따질 건데, 자, 보세요. B분의 A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누구는 당연히, 분수라는 거는, 분자 부문은 똑같은 거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상수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4가 있으면 얘도 4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네 의미가 없잖아. 필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길이가 같대. 그럼 누구도 의미가 없는 거야? L도 의미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 그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T하고 이거 W면 주파수의 제곱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T는 뭐라 그랬냐? T는 장력이야. 자, A의 장력이 B 장력의 3배래. 그러면 A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3B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은 B가 B일 때, 잘 봐봐. B가 B일 때 A는 뭐가 돼? 3B가 되겠지? B가 B일 때 A는 뭐가 되는 거야? 3B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어차피 얘네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실제 나에게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한 거야? 3배가 필요한 거야. 3배가. 3배가 필요한 거야. 알았겠지? 어차피 얘는 약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의식하지 말고 너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A 주파수가 B 주파수의 2분의 1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A라는 거는 2분의 1 B가 되는 거니까 B라는 친구는 2A가 B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A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런데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니까 B의 제곱은 4B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B는 의미가 없어요. 이 4가 의미가 있는 4가 어디 가면 되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주파수는 얘들아 어디로 가 있어 얘들아? 분모로 가 있지. 분모가 있는 거는 원래 가야 되는 방향 곳에 역수 개념이 되겠죠. 역수 개념 알죠? 그러니까는 B 자리에 가야 되는데 4가 어느 자리 가야 돼? 이 자리로 오면 되겠지. 답은 얼마? 12. 이렇게 하시면 끝나. 자, 이런 거 나오면 일단은 눈깔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요. 뭐야 이게 하고 막, 그치? 그냥 차분히 그냥 풀면 돼요. 시험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 이런 거 안 나와요. 우리 동네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거 되면 이제 소송 들어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천천히 풀어본 연습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 이퀄 n이 x 이퀄 n이 x축 두 곡선이 이렇게 만나는 점을 이렇게라고 했고요. l이 또 이렇대.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겼더니 얘가 이렇게 되는 m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요. 하나씩 합시다. 자, 일단은 AN, BN, CN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들은 결국엔 어떻게 풀어야 돼? 당연히 좌표를 일단 설정을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AN이니까 N, 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N 플러스 1, 0이라고 하면 되겠다. 맞죠? 나는 지금 뭐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AN, B, N 플러스 1과 AN, C, N 플러스 1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와 B, N 플러스 1과 C, N 플러스 1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좌표는 N 플러스 1 하시면 되고요. 루트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 N 플러스 1 들어가는 거지. 그치? 여기에 N 플러스 1 들어가면 2배 할 거니까 2N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C 여기에는 똑같이 N 플러스 1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N 플러스 1이니까는 루트 2N 플러스 2에다가 1 더하니까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됐죠? 자, 그러면 AN, CN 플러스 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길이부터 내가 한번 구해볼 건데, 이 길이 내가 구해볼 거야. 이 길이, 당연히 이 길이는 이렇게 피타 아저씨, 우리의 영원한 친구, 피타 아저씨, 그쵸? 그러면 얘는, 자, 루트 빡 씌워주시고, 이거 제곱, 그래, 안 그래? 이거 제곱이면은, 이거 루트 벗기면 되겠죠? 그럼 2n 플러스 3이 될 것이고요. 2n 플러스 3. 거기다가 이거 제곱이 되겠지. 얘는 1이니까, 그냥 1 되니까, 아, 너는 4가 되겠구나. 뭐야,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an, 그 다음에 bn 플러스 1. 이거 하시면 루트 하시고요. 마찬가지, 이거 제곱한 거에다가 1 더하면 되겠지. 2n 플러스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n이라는 친구는 여기서 얘 빼는 거니까 ln이라는 친구는 루트 2n 플러스 4 빼기 루트 2n 플러스 2구나. 뭐야 이거구나 라는 걸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왔어 안 왔어? 여기까지 왔지? 왔지? 그리고 없죠 사실은 해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쌤이 니네한테 무리식 설명할 때 열심히 설명했던 거고, 선생님이 부분분수 설명할 때 조금 공을 들여 설명을 했어. 이게 다 그런 거야. 이거 딱 봐봐. 안에 있는 거 봐봐. 안에 있는 거. 2n 플러스 4, 2n 플러스 2. 딱 보니까 뭐야? n 앞에 2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몇 칸씩 간다는 얘기야? 2칸씩 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2 떨어져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연달아 없어지는구나.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지? 부모수 쌤한테 설명 안 들은 사람. 다 들었지? 너 안 들었나? 안 들었어? 무리식 할 때 유리식 할 때 안 왔어? 그때 없었나? 영상 하나 올려줄게. 봐봐. 근데 이게 사실 뭐 당장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눈에 딱 바로 보여야 돼. 그럼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가 지금 1부터 m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가장 큰 거는 큰 쪽에 들어가면 되고, 가장 작은 거는 작은 쪽에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를 명확하게 알아놓으면 쭉쭉쭉 쉽게 풀리는 거야, 문제들이 그냥. 자, 그래서 얘는, 루트 하시고요. m이 여기 들어오니까요. 2m 더하기 4 빼기 1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니? 2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지. 맞죠? 난 여기서 뭐 구해야 되냐? 자연수 m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것이 얘들 봐봐. 얘가 지금 루트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를 또 막 제곱해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거를 제곱하면 얘는 당연히 뭐 2n 플러스 4가 되겠지. 근데 이거 제곱하면은 물론 뭐 안 되건 아니지만 루트가 또 생기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양변 제곱해보자. 자, 제곱해보면 2m 플러스 4라는 친구가 앞에 거 제곱하면 8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4가 되겠지. 그러면 12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곱하기 2배니까 8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 4 넘겨주니까 너는 8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m이라는 친구는 2로 나누니까 4 더하기 4루트 2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 친구 4는 냅두고 이 친구만 뭐 하면 돼? 해결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루트 안에 집어 넣어주세요. 16 들어가니까 32가 되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5.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즉 m이라는 거는 m은 9. 얼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보다 뭐라고? 여기 이퀄이 크다라고 했으니까는 크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m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1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에 뭐 약간 부호문수 성질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이런 거 약간 부담감 느끼지 마세요. 자꾸 풀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676번은 유리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무리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지나는 모든 사분면. 이건 쌤이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자, 677 보겠습니다. K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무리함수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는 사실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치? 무리함수 쌤이 뭐 다 설명했어. 출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4개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좌로 가냐 우로 가냐라는 거는 x 앞에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양수면은 우, x 앞에 개수가 음수면은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좌로 가야 될 것이고, 위로 가냐 아래로냐 가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 쌤 그거라고 봤지. 자, 얘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일단 아래 방향으로 가는 거야. 맞죠? 아래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출발이 있으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니까 y값 4보다도 작은 값들만 내가 치역으로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니까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기억은 참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k가 0보다 크다, k가 0보다 크면 정의역은 k가 0보다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양수란 얘기잖아. 그치? 얘가 양수면 x 앞에가 양수면 이 방향, 양수 방향. 알겠지? x 앞에가 음수면 음수 방향.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k가 음수야. 그러면은 이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사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했네요. 지나냐 안 지나라는 거는 뭘로 확인하면 된다고? y 절편으로 확인하는 거야. 무조건 어떤 사분면 지나냐 안 지나냐 무조건 y 절편으로 확인하는 거야. 알겠죠? y 절편은 x 값이 0일 때잖아. 그렇지? 그럼 0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4에서 1 빼는 거니까 3을 지나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음수잖아. 맞지? 얘가 음수니까 양수 어딘가에서 지나갈 때 여기 3을 지나서 요렇게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사사 보면은 안 지난다, 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 A가 A,0이고요. 얘가 A,0이래요. 자, 지나고 X축과 수직인 직선이 뭐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 이제 뭐 정사각형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보세요. 얘들아, 정사각형, 직각, 일면, 삼각형 그런 말들이 나오면 당연히 특징이 뭐야? 가로, 세로의 두 변의 길이가 뭐한 거니?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A면 비좌표는 뭐가 되냐? A, 여기다가 이제 A 집어넣으니까 3루트 A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좌표는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여기 있는 Y가 뭐가 돼야 돼? 3루트 A가 되고 루트 2X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뭐가 돼? 양변 제곱하면은 9A가 되고요. 얘는 2X가 되겠네. X라는 거는 2분의 9A니까 2분의 9A, 3루트 A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길이는 3루트 A가 될 것이고요. 이 길이는 2분의 9에서 A를 빼니까 2분의 7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 값 구하는 거죠. 양변 제곱하니까 9A라는 친구가 4분의 49 A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는 당연히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닌 거 내가 확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하나 똥똥 약간 이제 없애주면 되겠지.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넘어가니까 49분의 얼마? 36. 3번이 정답이 되는. 사실 뭐 이런 6, 7, 8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죠. 단순하죠.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뭐 무리함수는 얼마 안 했으니까 무리함수는 뭐 그따 치더라도 유리함수도 공부 좀 열심히 해주세요. 고생했습니다.